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람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를 지으면 범죄자가 되는데요.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맞겠지만 모든 법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어 이춘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의 옥살이를 한 윤석여 씨가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범죄자가 아닌 것 같지만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2012년 집에 괴한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이를 빼앗아서 괴한의 머리를 2대 때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괴한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괴한뿐만 아니라 집주인 역시도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는 침입자와 같은 형량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전치 3주 이상 입히면 안 되는 등 많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건 60여 년간 14건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행유예라고 하면 낮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않을 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전과 기록이 남는 큰 처벌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은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즉각 파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05년에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내의 뒷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데요. 순간 아내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면서 오른발로 배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액 주사를 맞으면서도 침대에서 떨어져 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결국 뇌 CT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고 수술까지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아내를 폭행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팔로 뿌리친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발로 찬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다음은 남 도와주다가 잘못 걸린 사람들입니다. 2011년 한 통학버스에서 장애 학생인 한 남학생이 앞좌석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스 도우미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남학생이 버스 도우미를 밀어 넘어뜨리고 짓눌렀다고 하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정차한 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남학생의 왼쪽 눈을 때려 전치 6주 부상을 입혔는데 남학생 측에서 버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행히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봉침 의사가 있는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봉침 주사를 놓았는데 갑자기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의사가 긴급 치료를 했지만 잘 되지 않자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환자 상태를 본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주사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같이 각각 9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의사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응급키트를 늦게 들고 와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유인데요. 결국 한의사에게는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하네요. 올해 한 남성은 식당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여성이 취해 보여 화장실 순서를 양보했는데 그 여성이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자리에 주저앉자 일으켜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신체 일부를 만졌다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는데요. 남성은 여성이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까지 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여성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리송한 혐의로 재판까지 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여중생 성적 확대 사건입니다.
일본 사건인데요. 2019년 12월에 체포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라는 분은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여중생들은 제 발로 그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 사카가미는 여중생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택을 제공하고 휴대폰도 쓸 수 있게 했으며 외출도 허용하는 말 그대로 숙식만 제공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조건은 딱 하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학교 교과목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지식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찾지 말라고 연락을 했지만 학생의 아버지가 딸의 가출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그를 체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여도 학생들은 집에 가지 않겠다는 고집을 피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도 체포를 하긴 했지만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어 재판에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도 가출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었지만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하여 거두어줬으며, 아이들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혐의를 벗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외설 목적이라고 단정짓고 조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번외편으로 범죄는 저질렀지만 너무 딱한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경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부산경찰 페북 페이지는 주작 자료를 올리기도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자료를 올릴 때도 있는데, 2017년 부산경찰 페북에는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 13회에 걸쳐 쌀과 김치를 훔쳐먹고 미안한 마음에 청소와 설거지를 해놓고 도망간 청년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한글을 읽지 못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는데요. 형까지 잃자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 밤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가 딱한 사정을 듣고 밥은 먹고 다니라며 3만원을 건네줬고, 복지공단을 통해 숙식과 일자리까지 알아봐줘서 취직까지 하는데요. 경찰이 주는 3만원을 받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그는 경찰의 도움으로 일당 5만원짜리 일자리를 얻어 일하면서 돈을 받자마자 다시 경찰서에 와서 3만원을 경찰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 20여 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조금씩 돈을 걷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는 뉴스 인터뷰에서 형을 잃은 뒤 내 멋대로 살겠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았었는데 본인에게 손 내밀어 준 건 그 형사가 처음이었다며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또 있는데요. 바로 여동생 상해 입힌 20대 남성입니다. 작년엔 오빠가 여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오빠를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혐의 자체는 여동생을 민 것으로 경미했지만 가족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라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소가 되면 범죄 전력 탓에 준비하던 경찰 시험 역시도 완전히 끝날 상황이었다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진했는데, 우울증을 앓던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경제적 이유로 되들었고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밀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는 그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서면에 있는 경찰 학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원에서는 1년치의 수강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고, 경찰에선 해당 경찰 학원에 감사장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이 완전히 매정한 것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